불법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과 관련해 권영진 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구시가 9일부터 동구 중앙교육연수원 건물에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23년 말까지 대중교통 광역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세균병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도입을 주선하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백신 사기 논란이 일었는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지난 5월 31일 대구시가 의료계 대표들과 함께 백신 접종을 호소하는 민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자체 차원의 백신 구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을 성급하고 과장되게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도록 자초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대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사투의 현장에서 1년이 넘도록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지역 의료계를 힘들게 만들고 사기가 저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의료계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백신 구매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논란의 모든 잘못은 대구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질책은 어떠한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지역 의료계에 대한 비난은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로 대구시와 메디시티 협의회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구 시민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9일 다시 문을 엽니다.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 건물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 12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 11명이 머물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 잔디광장이 야간에 폐쇄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야간에 잔디광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소음,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오후 5시까지만 잔디광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앞서 대중교통 광역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와 인근 8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광역 환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약 1년 동안 공동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내년쯤 환승 체계를 확정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해 2023년 말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환승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안동시 기란면의 사과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데 이어 6일에도 인근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안동시는 발생 농가 인근 100m 내의 과수원에 정밀 예찰을 진행하고 과수 농장주들의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등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화상을 입은 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세균병의 일종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속도를 더할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데요. 공항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신공항 이전 협의체가 최근 구성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국토부와 국방부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통해 신공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활주로 방향, 군사시설 배치 등 모든 사항을 논의합니다. 신공항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만큼 다음 달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6차 공항 개발 계획에 중장거리 노선을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급한 숙제입니다. 대구공항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발전성이 사실 좀 저해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제한을 해제하고 새롭게 지어지는 공항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규모의 공항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절실합니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정부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서명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덕도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모든 게 국가 지원으로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은 사실 상대적으로 너무 피폐한 그런 지경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 그럼 실패한 공항이 될 수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과 함께 약속됐던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15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제출해 의견 청취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는 7월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도도 8월쯤으로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군에서도 전담 부서를 꾸려 대구시 편입에 대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관련 기관 단체와의 대외 협력이나 또 주민들 간 지역 간 갈등 관리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편입과 관련해서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올해 12월 안에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군의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은 현재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1,497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제14회 경주 시민의 날 기념식이 8일 오전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각 기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헌장 낭독과 경주시 문화상 시상식, 코로나 극복 유공시민 표창장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행사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송군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남북도시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앞으로 협력의 토대가 마련되면 청송군이 우선적으로 교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청송군은 지난 2019년 의원 발의로 남북 농업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경문협은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협력 민간단체로 남북 간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과 인도적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과 재배 실력을 기술을 북한에 진출을 하고 더욱더 큰 것은 우리 연해주 또 동북 삼성 또 러시아 우리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서 청송 사과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중심을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쪽도 굉장히 지방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머지않아 이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한 교류 협력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4인검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재앙을 물리치는 조선시대 왕의 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인검과 같은 전통검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끊어진 줄만 알았던 우리나라 전통검의 명맥이 경북 문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전통 도검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이상선 고려 왕검 연구소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는 50년 동안 전통 도검을 제작하고 있는 이상선이라고 합니다. 수련도 자체는 이제 견고해야 되고 좀 날 자체도 이제 좀 단단해야 되고 옛날 이제 그 칼싸움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 칼보다 더 견고하고 칼 이빨도 상하지 않고 칼이 변함이 없이 이제 견고한 게 이제 수련도는 장점이고 소장용 같은 이제 그런 거는 공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강하게 이제 그 칼을 제작하진 않는 강한 부위와 물른 부위가 부분이 돼가지고 이제 조각도 할 수 있고 어떤 상강 기법 같은 이제 어떤 기법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단단하고 견고하고 부드럽고 이제 강한 부위가 이제 그 정확한 게 부분이 되는 게 이제 그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12간지가 있는데 호랭이에 호랭이 달, 호랭이 날, 호랭이 시에 당금질이 끝난 거죠. 당금질이라는 거는 이제 열처리를 가리키는 건데 그 당금질이 끝난 거를 이제 그 완성 짓는 거는 이제 그 2시간 내에 완성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에 2시간 동안 당금질만 끝난 거를 이제 그 차후에 이제 그 완성을 짓는 거 보고 이제 사인검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회를 받아서 칼을 만드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인검이라고. 검을 만들 때는 전부 뭐 내가 어떤 애정을 가지고 만들지면은 내가 만드는 사람이 애정이 있는 만큼 또 소장하시는 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이제 소장해야 되고 해서 어차피 내가 만드는 칼이고 이제 검이고 내가 다 소장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소장자 앞으로 이제 전부 가는데 그분들이 만족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준 거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애정을 가지고 소장을 잘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누가 배운다고 해서 이거 선뜻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이 시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칼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고 하면은 난 못 가르쳐요. 이걸 안 만들고 취미로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내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뭐 내 뒤를 이어서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도 우리 아들도 순탄한 길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목표는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사인검 그 당금질하는 시기가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칼날을 이제 85% 90% 정도 이제 그 칼날을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아야 돼요. 그 올해 목표는 이제 그게 내년 사인검 당금질하기 위해 이제 그 준비가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